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은 가토겐의 여기서는 커스터드, 특별 도시락을 팝니다를 준비했어요. 미스터리 같은 따뜻한 이야기, 함께 즐겨볼까요? 제5장. 커스터드. 어쩌자고 그런 말을 해버렸을까? 어째서 어제까지의 나날이 내일도 계속될 거라 믿은 걸까? 왜 좀 더 착하게 굴지 못한 거지? 고생했다. 수고. 오늘은 어땠냐? 도시락은 다 팔렸어. 주먹밥이 조금 남았고. 다 파느라 애썼구나. 칭찬하노라. 포인트를 다 모은 손님이 연달아 3명 있었어. 드디어 모았나 보군. 김도시락 소녀이려나. 정답. 주먹밥 두덩이 손님이랑 닭튀김 도시락 손님이랑 김도시락 소녀. 음료 1개도 덤으로 드렸냐? 응, 좋아하는 음료로 골라가라고 말했어. 좋아하든? 다들 싫은 얼굴이었어. 역시 매력이 없었던 게로군. 경품은 건네줬고? 나눠줬어. 반응이 어떻더냐? 다들 석연찮아 하는 표정이었어. 그걸로 됐다. 분명 각자 잘 진행될 거다. 나눠주는 나조차도 석연찮은데? 괜찮다. 그게 내 능력이니까 그걸로 된 거야. 그나저나 경품 상자가 텅 비었어. 다시 떠오르는 게 있을 때 보충하면 돼. 내 능력이다. 스스로를 믿어라. 저녁 무렵 아버지와 문자를 주고받은 뒤 시계를 봤다. 6시가 지나고 있었다. 종일 답답하기만 한 흐린 날이었지만 여전히 밖은 밝았다. 날이 저무는 속도가 꽤 늦어졌다. 5월 빨리 지나가 버려라, 5월아. 내가 1년 중에 가장 싫어하는 달. 밤부터 비가 올 것 같다. 일기예보로는 그렇다. 5월에 비 내리는 밤이라니 정말 최악이다. 5월 이 녀석아, 냉큼 지나가 버리고 빨리 장마나 와라. 장마도 좋아하지 않는 데다 손님의 발걸음도 뜸해질 테지만 5월보다야 낫다. 가게 밖으로 나갔다. 2 사람이 겨우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다란 보도에 서서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희미하게 치자나무 꽃향기가 났다. 새 집 옆에 있는 빌딩의 정원수에서 치자나무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이다. 좋은 향기. 도시락은 다 팔렸다. 오늘은 그만 가게를 접어야지. 그리고 텅 빈 경품 상자. 살짝 쓸쓸해진다. 이제 곧 포인트를 다 모아요. 기대하고 있어요. 택시 기사 손님, 얼마 전에 왔을 때 그런 말을 했었는데. 경품 가운데 하나는 분명 그 사람 몫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갔다. 경품 상자는 텅 비었다. 그러니 택시 기사 손님은 당분간 오지 않을 것이다. 당장 내일 아침에 얼굴을 비추는 일은 없겠지. 그런 법이다. 실망인데. 경품 상자는 계산대 아래에 놓여 있다. A4 용지 한 다발이 쏙 들어갈 만큼 커다란 나무 상자다. 원래는 소면이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중학교 시절 친구인 고바야시 씨가 백중날 선물로 보내온 것이다. 별표. 7에서 8월경이 되면 신세를 진 상대에게 여름 인사로 선물을 보내는 풍습이 있음. 얼마 전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건 경품으로 제격이겠는데 하고 영감이 떠올라 사온 게 고양이용 사료가 담긴 작은 봉지였다. 그리고 백앤숍에서 어머니날 카드를 발견했을 때도 곧장 느낌이 왔다. 도시락에 쓸 일회용 재료를 사러 도매상점가에 갔다가 막과자 가게에서 미스 안즈가 담긴 과자 봉지를 발견했다. 제각각 사와서 경품용으로 준비해 둔 크림색 종이봉투에 포장한 뒤 상자 안에 넣어두었다. 별표. 상품 대부분을 100엔에 판매하는 소매점. 누구를, 어느 손님을 위한 경품이 될지는 나도 모르는 상태. 오늘 주먹밥 두덩이 손님과 닭튀김 도시락, 김도시락 소녀의 얼굴을 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아, 이 봉투는 주먹밥 두덩이 손님을 위한 경품이구나. 이건 닭튀김 도시락 손님을 위한 거고. 이쪽은 김도시락 소녀의 목이야. 그래서 나는 경품을 건넸다.
그걸로 끝. 경품은 분명 손님들에게 저마다 의미를 지닌 물건이었을 것이다. 물론 봉투를 만져보면 내용물을 짐작할 수 있다. 주먹밥 2덩이 손님에겐 미스안즈가 담긴 과자 봉지. 닭튀김 손님에게는 어머니날 메시지 카드. 김도시락 소녀에게는 고양이용 사료가 담긴 작은 봉지. 나야 영문을 알 수 없을지언정 손님들에게는 필요한 물건이었으리라.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개운해졌을까? 좋아해줬으려나. 별표. 내 능력이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별표. 맞아. 아버지 말 맞다나 그게 내 능력인 모양이다. 믿어도 되는 걸까? 별다른 수도 없지만 먼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맥이 끊기는 일 없이 전해져 왔다. 우리 집안의 능력이지. 아버지는 엄숙한 어조로 말하곤 했다. 원래 아버지는 진지한 얼굴로 농담을 던지는 타입이다. 어디까지 믿어도 될지 종잡을 수 없는 면은 있다. 조상이라니, 누구? 나는 물었다. 아베노 세이메이. 별표. 10세기 중후반 해안 시대에 활약했던 음향사. 아버지의 대답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정말이야? 나는 기겁했다. 엄청 유명한 인물이잖아. 그의 사촌이었지. 사촌? 김샜다. 막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아베노 세이메이의 아버지는 아베노 야스나란 사람이었다. 구즈노아란 이름의 여우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뒤 세이메이가 태어났지. 한 번쯤 들어봄직한 전설이다. 구즈노아에겐 여동생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가타쿠리노아란 이름이었지. 더더욱 들어본 적이 없다. 가타쿠리노아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뒤 낳은 분이 바로 우리 집안의 시조시란다. 가타쿠리노아 씨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분은 이름이 뭔데? 그건 전해지지 않아. 엥?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말도 안 돼. 아베노 야스나와는 달리 신분도 그리 높지 않았으니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게지. 귀족 계급도 무사 가문도 아니었던 건 확실해. 기스라는 성씨도 메이지 시대까지는 숨겨온 모양이더구나. 뭐가 뭔지. 나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웃었다. 수상쩍은 냄새가 나는데. 성이 기스니까 조상이 여우였다는 소린가. 별표. 일본어로 여우를 뜻하는 기스네와 발음이 거의 유사함. 그런 농담에서 탄생한 전설일 가능성도 있겠네. 어쨌든 아버지의 혈통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한 연유로 아베노 세이메이의 가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기스 가문도 대대로 점술과 주술을 물려받아서 사람들과 접촉하며 목숨을 부지해왔다는구나. 점술가였다고? 서민파 점술가다. 귀족이나 무사는 아베 가문 쪽이고 서민은 그 사촌인 기스 가문 쪽이지. 하긴 요즘 세상에도 흔하잖아. 인류 브랜드 상품에는 유사품이 따라다니는 법이니까. 아버지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진품이랑 기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 이하잖아. 짝퉁 같은 거란 뜻이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아버지는 더욱 떠름해 보였다. 믿어라. 우리 가문의 유래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틀림없다니 가게도 같은 거라도 있는 거야? 없다. 맥 빠졌다.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뭘 믿으라는 건지. 증거는 있어? 너랑 이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 그 자체가 증거야. 아버지는 당당했다. 물론 조상님이 계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 그건 사실이겠지만 가타쿠리노하 씨를 전승했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나. 누가 속을 줄 알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나는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다. 어지간히도 집요하구나. 문서나 족보는 없지만 말이다. 대대로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오고 있지 않냐. 당연하다는 듯 아버지는 더욱 의기양양했다. 게다가 대대로 우리는 능력도 물려받았지. 맞다, 능력. 내게는 현실감 제로다. 어떤 능력?
나 같은 경우엔 일할 때 상당히 도움을 받았지. 내 엄마와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일 덕분이었으니까. 히나타, 내가 태어난 것도 그 능력 덕분이나 마찬가지야. 예전에 아버지는 택시 운전기사였다. 그 시절에 엄마와 알게 되었다고 한다. 히나타, 너 역시 능력을 타고났다. 그런 아버지의 말을 나는 거의 믿지 않았다. 아버지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럴까? 마냥 의심만 했다.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를 믿었다. 아버지는 별난 사람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는 웃었다. 맞아? 근데 재미있잖니? 그렇긴 한데. 하지만 상당히 별나다고. 아버지가 갖고 있다는 능력 말이야. 진짜일까? 그럼. 엄마는 딱 잘라 말했다. 믿는 거야. 믿지? 자, 어젯밤 내 아버지가 사온 슈크림 먹으렴. 엄마는 아버지보다 한참 젊었다. 20살쯤 연하였다. 외할아버지와 나이가 비슷했으니까 결혼할 때는 완강히 반대하셨다. 아버지는 말하곤 했다. 그 탓인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 어차피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두 분 다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지만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와도 만난 적은 없다. 나는 아버지가 꽤 나이가 들었을 즈음 얻은 딸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의 아버지이자 내 친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친할머니가 여자 혼자 힘으로 아버지를 키우셨다고 했다.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두 분 모두 직업이 점술가였단다. 아버지는 젊어서 점수를 익히셨지만 병으로 쓰러지셨지. 어머니가 그 뒤를 이으셨다.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다. 아버지는 뒤를 잇지 않았어? 점술 공부를 게을리했으니까.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 능력도 강하지 않고. 하지만 아버지는 엄마와 결혼했고 엄마는 아버지를 믿었다. 전혀 영향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그건 아버지가 지닌 능력을 믿는다는 전제가 깔린 이야기다.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점술이라는 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단 소리야? 아마도. 굉장한 능력이네. 나는 감탄했다. 왜 공부하지 않은 거야?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디서든 천하무적이잖아. 부자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어리석긴. 아버지는 딱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버지나 어머니도 그럭저럭 손님이 끊이지 않는 점술가셨다. 하지만 늘 가난했지. 어째서? 자신의 무력을 채울 요량으로 예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말하는 부자라는 건 그런 의미겠지? 당연하죠.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한다든가 경마나 경정에서 큰돈을 딴다든가 천박하고 더러운 걸 생각하고 있었겠지? 제대로 보셨어요. 죄송하네요. 나도 그랬다. 뭐야. 맥이 탁 풀렸다. 아버지도 다를 바 없었다는 거네. 공부를 해봤다만 딱하게도 동기가 불순했지. 그래서인지 제대로 집중이 되지 않더구나. 어머니에게서 넌 가망이 없다는 말도 들었다. 점술가는 타인의 운명을 읽을 뿐 그런 일이라고 하셨어. 과연? 알 것 같기도 모를 것 같기도 했다. 근데 할아버지랑 할머니의 점술은 어떤 종류였어? 아버지는 타로점을 잘 보셨다. 어머니는 수정구슬이었고. 그게 뭐야? 나는 기가 막혔다. 타로도 수정구슬도 서양에서 유래한 거잖아. 그렇지. 아베노 세이메이랑 전혀 상관없잖아. 우리 가문은 사촌의 핏줄이라고 말했잖냐. 여하튼 서민파니까 그런 부분에선 너그러운 면이 있었다. 좋게 말하면 진취적 기상이 풍부한 거지. 나쁘게 말하면 줏대가 없다는 뜻이잖아. 생각해보면 이런 아버지를 좋아하게 된 엄마도 퍽별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의 능력 덕분이라는 게 정말일까? 어떤 계기와 과정을 통해 아버지와 엄마는 결혼한 걸까?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물어볼 걸 그랬다. 별표.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다.
그래서 더는 엄마에게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다. 엄마에게 자주 이런 말을 들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단념하렴. 앞을 향해 살아가야지. 하지만 나는 뭐든 쉽게 단념하지 못하는 아이였다. 언제까지고 주춤주춤 꿈을 대면서 뒤를 돌아보거나 바닥을 바라보며 주눅이 든 채 움직이지 못했다. 지금도 여전하다. 어쩌자고 그런 말을 해버렸을까? 어째서 어제까지의 나날이 내일도 계속될 거라 믿은 걸까? 왜 좀 더 착하게 굴지 못한 거지? 주춤대고 우물우물한 채 움츠러든다. 별표. 오후 7시 반, 가게의 셔터를 내렸다. 폐점이다. 우리 집은 목조 3층 건물이다. 1층에는 가게와 조리실이 있고 2층에는 거실 겸 주방이, 3층에는 아버지와 내가 나눠 쓰는 방이 2칸이 있다. 옥상에는 빨래를 넣는 공간이 있다. 화장실과 욕실은 1층의 조리실 구석에 있다. 계단이 급경사여서 해마다 할아버지가 되어가는 아버지에게 그리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이사가 가능할 만큼 모아둔 돈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이사할 마음조차 없어 보였다. 이 집은 엄마의 꿈이었으니까. 오후 8시가 지나면 목욕을 한다.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아버지에게서 또 문자가 들어와 있었다. 도쿠가와로 성을 바꿔서 드디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됐다. 아버지는 요즘 요양원에서 대하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를 읽느라 여념이 없다. 칭찬하노라처럼 전국시대 무장 같은 말투를 쓰게 된 것도 그 탓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생 실황을 읽은 분량만큼 꾸준히 문자로 내게 보고하고 있다. 장군의 탄생. 이 문자가 시작이었다. 새도 가문의 인질로 잡혀갔네. 관례를 올리고 새 이름을 받았구나. 아내를 맞아들였어. 연상의 부인이지. 잡혀 살 것 같은데. 또 이름을 바꿨어. 전투가 벌어져서 후퇴 중 적장이 살벌하다. 다시 이에야스로 개명. 일일이 문자를 보낸다.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야 초등학교 소풍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신사에 참배하러 간 적이 있고 역사 시간에도 도쿠가와 막부에 관해 배우기는 했지만 이 위인의 삶에 딱히 관심은 없다. 이걸 읽으면서 느긋하게 쉬세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전집 26권을 보낸 이가 나였으니 이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솔직히 진심으로 필요 없다. 별표. 쌀쌀한 아침이었다. 히나타. 침실에서 무척이나 기운 없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왜 그래? 나는 아버지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구나. 잠긴 목소리로 말하더니 아버지는 격렬하게 기침을 해댔다. 그러고 보니 올 연초부터 아버지의 감기가 떨어지지 않았다. 기침을 끈질기게 달고 지냈다. 괜찮아? 열이 꽤 나는 것 같다. 못 일어나겠구나. 조금도 괜찮지 않았다. 나는 당황했다. 구급차 부르게. 아니다. 그것보다 다시로한테 연락을 넣어줘. 다시로 씨? 고등학교 때 친구다. 바로 근처의 비동네에서 내과를 하고 있어. 아버지에게 연락처를 물어서 나는 다시로 의사 선생님을 불렀다. 감기가 악화돼서 폐렴이 되었단다. 아버지는 다시로 선생님이 소개해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뼈저리게 후회했다. 이제 아버지는 할아버지인데 그동안 피로가 쌓인 거겠지. 가게는 당분간 닫아야겠구나. 아버지는 눈을 끔벅거리며 말했다. 어쩔 수 없지. 아버지는 야위어 있었다. 각진 턱이 한층 뾰족해지고 눈 밑은 퀭해서 원래 무서운 얼굴이 더욱 도드라졌다. 그런 탓에 무척이나 할아버지처럼 보였다. 매일매일 함께 생활해왔는데 어째서 이렇게 될 때까지 눈치채지 못한 거지. 나는 마음의 무게에 짓눌려 뭉개질 것만 같았다. 그림을 좋아했다. 그 이유만으로 미대에 입학했고 그림을 그렸다. 졸업한 뒤에는 취직도 하지 않은 채 뒤동네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금 그림을 그리면서 우두커니 지냈다.
올해 들어 아버지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날이 이어지자 어쩔 수 없이 가게에 나가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전혀 일손을 돕지 않았다. 오히려 가게 일을 돕는 걸 피하고 있었다. 내가 할게. 나는 말했다. 맡겨둬.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심하고 쉬세요. 너 혼자서 가능하겠냐? 아버지는 사뭇 불안해 보였다. 물론이지. 나는 대답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와 함께 이것저것 요리를 해왔다. 닭튀김도 함박스테이크도 둘이서 완성한 레시피다. 아버지 솜씨와 거의 비슷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할 수 있어. 사정을 말한 뒤 그때까지 다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가게를 물려받았다. 아버지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그러나 다시로 선생님이 당분간은 요양하는 편이 좋다고 권했다. 자네나 나나 젊은 나이가 아니잖나. 그렇게 말하는 다시로 선생님은 백발이 풍성하고 볼은 반들반들 살집이 오른 모습이어서 홀쭉하게 야윈 아버지보다 10살은 젊어 보였다. 쉬게나. 하지만 가게가 있어서 말이야. 아버지는 떨떠름한 눈치였다. 일은 제쳐두고 몸을 쉬는 편이 좋다니까. 움직이는 건 상관없네만 일하는 건 안 돼. 움직이는 거나 일하는 거나 그리 다를 건 없어. 난 도시락 가게를 하잖나. 조리실에 서서 요리만 하는 거야. 중노동도 아니지. 무거운 시멘트 자루를 이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일세. 안 된대도. 다시로 선생님은 단호했다. 움직이는 것만이야. 일하는 건 안 돼. 사람 인변이 붙느냐 아니냐 그것뿐이잖나. 별표. 움직이다는 뜻의 동에서 사람 인변을 앞에 덧붙이면 일하다는 뜻의 동이 됨. 그게 엄청난 차이라니까. 사람 인변이 붙느냐 아니냐. 일하면 안 돼. 움직이는 것만 하게나. 움직이는 것도 당분간은 한숨 돌리는 정도의 산책만이야. 힘에 붙이도록 심하게 걸어도 안 돼.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해. 젊은 나이가 아니니까. 간곡히 타일러도 아버지는 투덜투덜 반론을 해왔다. 가게는 어쩌라는 건가. 다시로 선생님이 돌아간 뒤에 나도 설득에 나섰다. 조금만 더 쉬라니까. 아버지는 할아버지라고. 다시로도 할아버지다. 손주가 셋이나 있는 진짜 할아버지지. 그런데도 매일 진료하느라 바빠. 게다가 주말에는 골프를 친다. 일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아버지는 끝까지 반기를 들었다. 다시로는 일하면서도 18호를 즐겁게 돌아다니는데 나한테는 일도 하지 말고 딱 15분만 아장아장 걸으라니. 둘 다 할아버지인데 이 차이는 뭐냐. 왜 그래야 하냔 말이다. 내가 알바 아니다. 그저 나는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굴복시킬 수밖에 없었다. 금방이야. 아주 잠깐만 참으면서 쉬면 건강해질 거야. 어쨌든 더 이상 무리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오직 그 마음뿐이었다. 원래대로 회복만 하면 원하는 대로 실컷 일하면 되잖아. 못하면 다시로 씨처럼 골프를 시작해보는 건 어때? 그리고 다시로 씨랑 함께 골프 코스를 즐겁게 걷는 거지. 골프 같은 건 하고 싶지 않다. 아버지는 발끈했다. 다시로는 잘 친단 말이야. 그 녀석 집에는 골프 대회에서 딴 트로피가 잔뜩 장식돼 있어. 초짜인 내가 다시로와 함께 즐겁게 걸을 수나 있겠냐. 그 녀석 뒤에서 나이스샷 따위나 새된 목소리로 외쳐대겠지. 그러고는 내가 친공을 숲이나 모래 속에서 마냥 찾는 처지가 될 게 뻔해. 쓸데없이 구체적이다. 아버지는 다시로 씨와 함께 골프를 치러 간 적이 한 번쯤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알았어. 골프는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골프 이야기가 아니다. 아버지의 건강이다. 1시간 남짓 후 겨우 아버지는 고집을 꺾었다. 이참에 큐산에라도 가볼까? 촌스러운 온천마을이긴 한데. 대학 시절의 친구인 마스모토가 여관을 하고 있지. 그래, 다녀와. 내심 안도했다. 그건 그렇고 아버지는 친구가 많네. 아주 오래전
내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내 엄마랑 함께 갔었지. 아버지는 그리운 듯 말했다. 좋은 곳이었어? 산속이야. 마스모토가 운영하는 여관과 온천이 있었지. 그건 알겠는데. 좋은 곳이었냐고. 산속이라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간 어두워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온천에 몸을 담갔다가 밥 먹고 또 온천에 몸을 담갔다가 밥 먹고 밤엔 잠을 잤지. 으아, 지루하겠는데. 하지만 나는 일부러 모른 척했다. 우아한 생활이네.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마스모토한테 보드게임을 빌려서 엄마랑 둘이 마주 앉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오셀로를 했지. 그랬더니 엄마의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만 거야. 난 전혀 맞수가 되지 못했지. 엄마를 위해 오셀로 실력 강화 합숙 훈련에 간 기분이었다. 큐산에 관광 명소 같은 건 없어? 전혀. 산과 강과 온천. 마스모토의 여관과 그 밖의 몇몇 여관들. 그것뿐이야. 아버지는 허무한 표정이었다. 다시 가봤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온천에 몸을 담갔다가 밥 먹고 밤엔 잠을 자겠지. 그런 나날이 반복되는 거야. 게다가 이번엔 엄마도 없으니 오셀로에서 지는 것도 불가능하겠구나. 마스모토 씨랑 오셀로를 하면 되잖아. 아버지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게는 실력 약화 합숙 훈련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지기만 하겠지. 더군다나 마스모토는 옛날부터 가위바위보 하나에도 이겼느니 졌느니 하며 열을 올릴 만큼 승부 자체에 진심인 녀석이야. 이겼다고 의기양양해서는 큰 소리로 웃을 게 뻔해. 건강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 나는 속으로 탄식했다. 정말 못 말리겠네. 여러 가지로 손이 많이 가는 아버지라니까. 책이라도 읽으면 되지. 언젠가 그랬잖아. 은퇴한 뒤에는 마냥 책이나 읽으며 살고 싶다면서. 맞다. 책이 있었지. 궁여지 책으로 꺼낸 제안이었는데 당첨. 아버지는 눈을 반짝였다. 어마어마한 대하 장편소설을 독파하는 게 꿈이었다. 굉장히 긴 책을 읽고 싶구나. 다이보사스 곡의 대보살상라든가 전쟁과 평화 같은 게 좋겠다. 어마어마한 대하 장편소설이라면 어느 정도로 길어? 전쟁과 평화는 문고본으로 내 권이지. 우와. 다이보사스 곡에는 18권은 될 거다. 우와, 만화책이 아니라 소설이지? 글씨만 있는 거? 당연하지. 그것도 페이지 전면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글씨로 꽉 차 있다. 우와. 내게는 고행으로만 여겨지는데 아버지는 기뻐 보였다.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엄청나게 긴 소설을 읽으면 되는 거네. 이틀 후 나는 아버지에게 도쿠가와 이에야스 26권을 선물했다. 다 읽을 때까지 안 돌아와도 돼. 이런 말까지 덧붙였다. 퍽 생각해줬구나. 아버지는 앓는 소리를 냈다. 별표. 오후 8시가 지났다. 어쨌든 지금 아버지는 기나긴 소설을 즐기고 있는 모양이다. 답장은 하지 않은 채 목욕하러 들어갔다. 별표. 케이크 가게를 경영하는 게 엄마의 꿈이었다. 자그마한 가게면 돼. 기쁜 듯이 이야기하는 엄마에게 어린 나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묻곤 했다. 슈크림이나 푸딩이라든가 커스터드 크림 파이라든가 진짜 좋아하는 과자만 쇼케이스에 진열해 놓는 거야. 맛있겠다. 바닐라 향과 커스터드 크림색으로 가득한 쇼케이스를 상상했다. 그렇지? 엄마는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행복해 보였다. 맛있을 거야. 좋겠다. 맛있는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단다. 정말 괜찮을까? 아이였던 나로서는 잘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어른이 된 지금이야 충분히 이해된다. 엄마는 꽤 통통했다. 앨범을 보면 결혼 전에는 날씬했다가 결혼 후에는 해가 갈수록 포동포동해져 갔다. 그리고 과자를 무척 좋아했다.
냉장고 안에는 항상 아버지가 선물로 사다 준 슈크림이나 아버지가 선물로 사다 준 와플이 들어있었는데 간식 시간이면 꼭 엄마와 함께 먹었다. 여자로서 이런저런 고민이나 갈등도 있었을 텐데 꿈일 뿐이지만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작게 한숨을 쉰 뒤 웃었다. 하지만 엄마의 꿈은 아버지에게 그저 꿈이 아니었다. 야마오카한테 상담받았어. 어느 날 갑자기 엄마의 꿈이 실현되기 시작했다. 야마오카 씨? 부동산에서 일했을 때 알던 친구야. 아버지는 택시 운전기사가 되기 전에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모양이다. 그리고 역시나 어디서든 친구라는 인맥을 만들었다. 좋은 물건이 나왔어. 1층은 점포고 2층과 3층이 살림집으로 되어 있다나 봐. 원래는 제조도 겸하던 전통 과자점이었기 때문에 조리실도 있어. 보러 갈까? 그곳이 바로 아버지와 내가 사는 현재의 이 집이다. 케이크 가게를 하고 싶다는 꿈, 내 아버지한테는 말한 적이 없었단다. 나중에 어머니는 내게 가르쳐 주었다. 아버지는 말이야, 엄마가 바라는 건 뭐든 알아차리고 말아. 굉장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지? 반짝이는 눈으로 엄마는 말했다. 우리 가족은 이 집으로 이사했다. 초등학교 3학년 3학기 별표 때였다. 이제껏 다니던 초등학교와는 떨어진 곳이었지만 전학은 하지 않고 전철로 통학하게 되었다. 별표. 일본은 3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4월에 1학기가 시작됨. 4학년이 되던 4월에 1층의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5월 중순에는 완성되어 7월 1일이면 개점할 예정이었다. 그럴 거라 믿었는데 결국 엄마는 가게를 열지 못했다. 별표. 오후 9시. 목욕하고 나오니 아버지에게 새로운 문자가 와 있었다. 애써 도쿠가와가 됐는데 문자 읽었으면서 씹어버리기냐. 이에야스, 울상이다. 하, 이 장군, 진짜 귀찮아 죽겠네. 어쩌자고 그런 말을 해버렸을까? 어째서 어제까지의 나날이 내일도 계속될 거라 믿은 걸까? 왜 좀 더 착하게 굴지 못한 거지? 별표. 포인트 카드를 생각해낸 건 아버지가 입원한 뒤 처음으로 혼자 가게 문을 연 날이었다. 가다랑 어포랑 구운 연어 주세요. 주먹밥 2덩이 손님이 가게에 왔을 때쯤이었나. 닭튀김 도시락 주세요. 아니다. 닭튀김 도시락 손님 때였을지도. 오늘은 사장님 안 계세요. 어쩌면 아버지의 안부를 염려해준 김도시락 소녀 때였을까. 어쨌든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건넸을 때 다들 하나같이 어딘가 공허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뭔가 불만이라도 있는 건가. 팔짱을 낀 채 머리를 굴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다. 그러다 조리실 한쪽 구석에 놓인 텅 빈 소면 상자를 봤을 때 번뜩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백중날, 답례품. 아버지가 고무줄을 넣어두는 용도로 사용하는 백중날 고바야시 씨가 준 답례품이 담겨있던 상자. 답례품이라. 포인트 카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내 상담해봤다. 손님이 돌아가려고 할 때 어딘가 약간 불만스러워 보여. 아버지에게서는 바로 답장이 왔다. 내 개그를 못 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 말은 무시한 채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포인트 카드를 도입하면 어떨까? 포인트가 쌓이면 특전은? 음료 하나 증정. 우리 가게에서 안 팔리는 물이나 차 말이냐. 전혀 안 끌리는데. 그렇긴 한데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런 걸 가게에 들인 장본인이 아버지니까. 좀 더 인기 있는 다른 브랜드의 물이나 차로 바꾸자고 제안을 해도 아버지가 떨떠름한 얼굴로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말이다. 이 물이랑 차를 생산하는 곳의 사장이 내 친구 고바야시 아니냐. 안 팔아줄 수도 없지. 맞다. 백중날의 소면을 보내온 고바야시 씨다. 그러고 보면 친구가 많은 것도 잘 생각해 볼 일이다. 못 말린다니까. 물론 경품도 주고 싶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쪽이 메인이다. 경품? 내 얼굴 사진이라도 나눠줄 셈이냐. 나는 그 말도 무시했다.
손님이 받았을 때 기뻐할 만한 것 뭐가 있을까? 내 사진이겠지. 이 노인네, 끈질기네. 모두가 기뻐할 만한 게 있을까? 없지? 다들 다르니까. 아버지의 답장을 읽었을 때 나는 다시 생각 하나가 번뜩였다. 다들 다르다. 다들 각자 다른 걸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모두에게 경품으로 각각 다른 걸 줄래. 되돌리고 싶어 하는 걸로. 나로서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었는데 아버지에게는 바로 통했다. 히나타, 넌 그걸 알 수 있는 거냐?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포인트가 쌓이다 보면 알 것이다. 그런 기분이 든다. 그거 말이다. 내가 타고난 능력일지도 모르겠구나. 능력일까? 뭐, 내 능력이 모자라면 매력이라곤 없는 음료 하나만 주면 되겠지. 아버지는 거북한 중압감을 가해왔다. 맡겨봐. 나는 카드를 디자인하고 인쇄했다. 그러한 작업을 좋아한다. 밤을 꼴딱 새워 작업했다. 엄마가 골랐던 가게의 차양과 같은 크림색의 종이로 만든 첫 포인트 카드는 택시 기사 손님에게 건넸다. 단골인 택시 기사 손님. 스스로도 알고 있다. 나는 그리 부침성 좋은 점원은 아니다. 어서 오세요. 거스름돈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외에는 손님과 거의 대화를 나누는 일이 없다. 원래 낯가림을 하는 성격 탓일까? 환영하는 기분도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표정으로 드러내는 게 서툴다. 그런 내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택시 기사 손님 정도였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어젯밤에는 제2구장 앞에서 야간 경기를 관람하고 돌아가는 손님을 태웠어요. 응원하는 팀이 우승했는지 기분이 좋아서 큰맘 먹고 돈을 쓸 생각이었나 봐요. 오랜만에 상당한 장거리였어요. 팁까지 받았지요. 기분 째지더라고요. 처음으로 손님은 신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 있죠. 지옥에서 온 거냐고 추궁하고 싶게 만드는 이상한 손님 쪽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야구는 좋아하세요? 아, 안 좋아하시는구나. 축구는요? 그것도요. 단체 경기에는 흥미가 없으세요? 그럼 스모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네요. 어제는 H호텔에서 동행 손님 둘을 태웠는데요. 그게 40대 정도의 남녀였어요. 그런데 차 안에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으로 봤을 때 부부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관계 같았어요. 처음에 요청한 행선지의 절반쯤 왔을 때 여자 손님이 내려버렸어요. 그 뒤 얼마 못 가서 남자도 내렸지요. 어쩔 수 없이 원래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데 그 두 사람이 갓길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으아, 싫은데 이거 어쩌나 하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1인이 별 수 있나요? 다시 태웠지요. 행선지는 H호텔이었어요. 그러더니 차 안에서 다시 싸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짜고짜 호텔 정면 바로 앞에 내려주고 와버렸지만 그 사람들 대체 뭔 상황이었을까요? 제가 돈을 벌게 해주려던 것뿐일까요? 어쩌면 신들이었을까요? 위험한 관계에 이상한 신들 말이에요. 택시 기사 손님은 직업적 특성 때문인지 어쨌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무뚝뚝하고 뚱한 내게 말을 걸어준다. 나는 아버지와 달리 친구도 많지 않고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다. 만약 다른 손님이었다면 시끄럽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째선지 택시 기사 손님은 불쾌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끌려서 뭔가 대화를 하고 만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택시 기사 손님은 그리 낯빛이 좋지 않았다. 평소처럼 건강해 보이지도 않았다. 너무 지쳐서일까? 지옥에서 왔을지도 모를 손님을 태웠던 건지도 모른다. 괜찮은 건가? 늘 감사합니다. 가게 포인트 카드인데요. 사용 부탁드려요. 그랬기에 오히려 과감히 건네줄 수 있었다. 보잘것없는 가게에 알쏭달쏭한 포인트 카드 한 장, 하지만 조금이라도 기운을 냈으면 좋겠는데.
택시 기사 손님은 살짝 어리둥절한 듯 보였지만 이내 웃어주었다. 뭔가 받을 수 있나요? 음료 한 잔이란 말은 하지 않는 편이 낫겠지. 오늘의 야심작은 뭔가요? 올 때마다 다른 도시락을 고르는 택시 기사 손님조차 우리 가게에서 물이든 차든 산 적이 없다. 실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말한 능력이란 게 정말 있는 건지 나 스스로도 확신은 없다. 하지만 포인트 카드는 만들어버렸고 지금 막 건네고 말았다. 스스로를 믿고 내기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다. 그럼요. 나는 대답한 뒤 웃어 보였다. 악당이 웃는 것 같은 미소가 되어버렸지만 그럭저럭 웃어 넘겼다. 5월의 아침. 밤새 내리던 비는 이른 아침에 오픈 준비를 마쳤을 무렵 그쳤다. 쇼케이스에 상품을 진열하고 가게 셔터를 올렸다. 치자나무 향기. 문을 열자마자 택시 기사 손님이 가게로 뛰어들어왔다. 어라, 뭐지? 나는 가슴이 덜컥했다. 오늘 아침에 와버리다니. 포인트를 다 모았다고 해도 지금 경품 상자는 텅 비었는데. 이런, 이제 어쩐다.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다. 가장 경품을 건네주고 싶었던 손님이었는데 그럴 수 없다니. 내 능력이란 게 고작 이 정도였나. 어서 오세요. 애써 동요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다. 왜 하필 오늘 아침에 오신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떨리는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택시 기사 손님은 안색이 심상치 않았다. 언젠가 포인트 카드를 건넸던 날도 낯빛이 좋지 않았는데 그때는 낯빛처럼 잔뜩 흐린 상태였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백지장처럼 핏기가 없다. 무슨 일 있으세요? 속이 안 좋은 건가?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요.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심각한 표정의 택시 기사 손님.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떻게 해야 하지? 목이 쉬었네요. 뭔가 마시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매력이라곤 없는 음료수 한 병일지라도 지금은 간절하지 않을까? 손님, 포인트 거의 다 모으셨잖아요. 나는 소형 냉장고를 가리켰다. 포인트가 모이면 물이나 차를 한 병 드려요. 좋아하는 걸로 고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택시 기사 손님의 얼굴에 안도하는 빛이 역력했다. 물로 할게요. 물 주세요. 물이나 차를 권했을 때 좋아해준 손님은 이 사람이 처음이다. 나는 기뻤다. 택시 기사 손님은 천연수가 담긴 페트병을 꺼내더니 순식간에 다 마셔버렸다. 얼마나 목이 말랐던 걸까? 꿀맛이었어. 택시 기사 손님은 황홀한 듯 중얼거렸다. 다행이네요. 분명 제조사의 고바야시 씨도 기뻐하겠지.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크게 숨을 돌린 뒤 택시 기사 손님은 내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들어주실래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거기에 압도당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여야 했다. 저 말이죠. 영적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을 수 있겠어요? 영적 능력. 방금 여기까지 유령을 태우고 왔거든요. 유령이요? 별표. 영적 능력이라고? 능력을 타고날 거면 그쪽이 좋았을 텐데. 오래전에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아버지도 나도 음양사의 후손이잖아. 정확히는 음양사의 사촌이다. 외가 쪽에? 여우 말이지. 그래, 가타쿠리노하. 우리한테 영적 능력 같은 건 없어? 죽은 사람과 만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안 돼? 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난 무렵으로 기억한다. 아버지와 나, 두 사람만의 생활. 밥을 차리고 청소와 세탁을 하는 건 아버지의 역할이 되었고 나는 일손을 도왔다. 그러한 삶에도 익숙해졌다. 원래는 거의 아저씨 나이가 될 때까지 독신이었던 터라 아버지는 가사 전반에 익숙해 있어서 힘든 점은 없었다. 아무런 지장도 없이 당연한 듯 이어지는 나날. 엄마가 없는 하루하루. 영적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말했다. 나한테도 능력이 존재한다면 영적 능력이었으면 해. 내게도 능력은 있다만 영적 능력 같은 건 전혀 없구나. 능력을 타고날 거면 그쪽이 좋았을 텐데. 그거야말로 초자연적인 능력이잖아. 말하다 보니 점점 열이 올라서 나는 발끈한 말투가 되었다. 영적 능력도 없다니 의미 없잖아. 기스 가문의 능력이란 건 역시나 짝퉁이었어. 그렇게 말하지 마라. 아버지도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다. 영적 능력 같은 건 없어도 된다.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때를 부리는 아이처럼 입을 삐죽 내밀었다. 영적 능력 같은 게 있어 봐라. 여기저기 유령이 빙빙 떠다니는 게 보일 거 아니냐.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오, 그쪽에도 보이네. 아버지는 창가를 가리켰다. 그쪽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구나. 천장을 가리키고 문을 가리켰다. 북적거리고 좋잖아. 나는 지지 않으려고 소리를 높였다. 화장실에도 따라올 거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건 싫은데 영적 능력보다도 필요한 게 있는 법이다. 아버지는 알아듣게 타이르는 투로 말했다. 히나타, 너도 가지고 있다. 틀림없어. 영적 능력 쪽이 좋아. 화장실에 따라오는 건 싫지만 나는 투덜투덜 미련이 남은 듯 되풀이했다. 영적 능력이 있다면 이 집에서 잠도 못 잘 텐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다. 무슨 뜻이야? 이 집은 가격이 쌌지. 대출받지 않고도 이 아버지의 저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쌌다. 도쿄 안에다 상점가인데도 그 가격이었어.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가격이었지. 아버지의 부동산 친구에게 소개받은 거잖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말했다. 야마오카였지. 아버지는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야마오카에게서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사정? 안 듣는 편이 좋을 텐데. 팔려고 내놓은 집의 가격이 내려갔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봐라. 오싹한 기분. 소름이 돋았다. 사람이 변사하거나 살해당한 집 같은 건 도시에 널렸지. 그냥 모르는 편이 나아. 알고 싶다. 한편으론 알고 싶지 않다. 나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다. 어떠냐, 영적 능력 따위 필요 없겠지.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못 말리는 녀석이군. 아직도 영적 능력을 바라는 거냐.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죽은 사람과 만나고 싶은 거냐? 만나고 싶어.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아버지는 묻지 않았다. 물을 필요도 없었다. 이 아버지도 그렇다.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날 이후 영적 능력에 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특히 욕실이나 화장실에 들어가 있을 때는 별표 여자 유령이었어요. 이야기하는 동안 그제야 택시 기사 손님의 뺨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택시 유령 이야기 같은 거 자주 듣잖아요? 들어본 적은 있다. 비 오는 날 택시에 탄 여자 손님. 운전기사가 손님, 도착했습니다. 라며 뒷좌석을 돌아봤더니 여자가 사라져버렸다는 식의 이야기. 설마 제가 당사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여자 유령, 행선지가 어디라고 말하던가요? K동네 3번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네요. 언덕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아래라고.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 가게 근처네요 했더니 맞다고. 그 유령 손님, 우리 가게에 온 건가요? 그런 것 같았어요. 헉, 너무 싫다.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스스로도 느껴진다. 택시 기사 손님이 당황한 듯이 말했다. 기분이 좋진 않겠지요. 죄송해요.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털어놓는 편이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대처라 어떻게 대처하면 되죠?
음향사에게 말해서 악령 퇴치 의식을 한다든가. 음향사. 나는 점점 더 당혹스러워졌다. 그 후손이 여기에 있긴 한데 영적 능력은 없다. 그 유령 손님 말인데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집에 돌아가려 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늘 길을 헤매고 만대요. 그 사이에 시간이 끝나버려서 당도할 수가 없었대요. 그게 반복되었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간다고요? 가슴이 술렁거렸다. 그러더니 커스터드의 딸아이에게 전해달라면서 메시지를 남겼어요. 커스터드란 게 뭘까요? 이 가게인데요. 내 목소리가 멀어졌다. 네? 이 가게 이름이 커스터드예요. 별표. 초등학교 4학년 때다. 5월에 비가 내리는 밤. 다음 날은 소풍이었다. 미안해. 딸기 사는 걸 잊어버렸네. 저녁을 다 먹은 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엄마가 내게 말했다. 내일 도시락 디저트는 통조림 체리로 하면 안 될까? 안 돼. 나는 딱 잘라 거절했다. 디저트는 딸기라고 약속했잖아.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우겨댔다. 엄마가 분명히 약속했어. 미안해. 딸기가 아니면 도시락도 필요 없어. 나는 평소에는 그렇게 버릇없이 말하는 아이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통조림 체리도 무척 좋아했으니까. 그날은 달랐다. 속이 꼬이고 심통이 났다. 그 당시 엄마는 가게 개점 준비에 한창이었다. 내가 말을 걸어도 늘 건성으로 대답하곤 했다. 나란 존재는 깡그리 잊은 채 가게에만 몰두하는 엄마. 외로웠다. 그래서 그런 자그마한 약속에 고집을 부렸다. 할 수 없지. 엄마는 난처한 목소리였다. 슈퍼마켓은 아직 영업하고 있으려나. 나는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아직 9시 전이야. 근처 슈퍼마켓의 폐점 시간은 9시. 1시간짜리 퀴즈쇼는 거의 끝나가고 화면은 광고로 바뀌었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럼 잠깐 뛰어갔다 올게. 늦지 않아야 할 텐데. 엄마는 거실 문을 딸깍 열었다. 나는 엄마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삐걱삐걱 계단 내려가는 소리. 나는 등 뒤로 듣고 있었다. 엄마의 모습은 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살아있는 엄마의 기척과 소리.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비오는 밤. 슈퍼마켓으로 향했던 엄마는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횡단보도로 뛰어갔다. 그리고 적신호를 가로지르며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트럭에 치였다. 아무리 엄마라도 내가 제멋대로 구는 걸 무조건 봐주지는 않았다. 도시락이 필요 없다면 좋아. 맘대로 하렴. 내가 그러든 말든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한풀 꺾여서 도시락을 들고 갔을 텐데. 부루통에 있던 나 같은 건 내버려 뒀더라면 좋았을걸. 그런데도 그날 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잠깐 뛰어갔다 올게. 하필이면 유독 그날 밤만 그렇게 되어버린 걸까? 어쩌자고 그런 말을 해버렸을까? 어째서 어제까지의 나날이 내일도 계속될 거라 믿은 걸까? 왜 좀 더 착하게 굴지 못한 거지? 5월에 비 오는 밤이었다. 나는 5월도 밤비도 싫어하게 되었다. 5월에도 밤비에도 아무런 죄가 없는데. 별표. 커스터드?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택시 기사 손님이 중얼거렸다. 도시락 가게인데 이름이 커스터드라고요. 맞아요. 포인트 카드에도 인쇄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 이제껏 이용해왔으면서 몰랐다는 말인가. 하긴 나도 택시 기사 손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양과자점을 열 예정이었거든요. 슈크림이랑 푸딩을 중심으로 하는 가게라서 커스터드라고 지었어요. 엄마가 붙인 이름이었다. 커스터드 크림에 푹 빠져 있었으니까. 유령 손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슈크림이랑 푸딩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가게를 열 생각이었다고. 그 유령은 엄마다. 틀림없다.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엄마, 돌아온 거야? 돌아와 준 거야? 별표.
엄마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가게를 열자 아버지가 느닷없이 말을 꺼냈다. 슈크림을 만들려고? 나는 깜짝 놀랐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커스터드 크림색의 벽과 하얀 피타일의 바닥, 케이크용 쇼케이스가 놓인 가게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였다. 아니, 도시락 가게를 열 거다. 도시락?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어째서? 양과자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꿈을 꿨다. 내 엄마가 나왔어. 아버지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가 내게 자꾸 이런 말을 하더라. 도시락을 만들어야 해. 도시락을 만들어야 해. 라고 말이다. 이상한 꿈이네. 말하면서도 가슴이 따끔하고 욱신거렸다. 도시락. 결국 그 소풍에는 가지 않았다. 엄마의 도시락은 영원히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엄마는 도시락을 만들고 싶어 했어. 그러니 내가 대신 만들 거다. 잠깐만 기다려봐. 나는 추궁했다. 그건 단순히 꿈일 뿐이잖아. 몇 번이나 꿨어. 아버지는 무척 진지했다. 한두 번이 아니다. 신령한 꿈이 분명해. 영적 능력은 없다면서. 아버지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 뒤 아버지는 택시 회사를 그만두고 도시락 가게의 주인이 되었다. 외부와 내부 인테리어도 가게 이름도 엄마가 열려고 했던 그대로 뒀다. 가게 이름은 커스터드인데 파는 건 아버지가 만든 도시락. 드문드문 손님이 오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꽤 바빠졌다. 영업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도시락이 다 팔리면 셔터를 내렸다. 주말은 정기휴일이지만 오전 중에는 장을 보러 나가고 오후에는 반찬을 만드느라 쫓겨서 조리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가게를 거의 도와주지 않았다. 가게는 어때? 남 일처럼 묻기만 할 뿐이었다. 경영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아버지도 일을 도우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만들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손해는 보고 싶지 않다. 박리담회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편의점이나 대기업에 이길 수가 없어. 경영자로서의 노고를 떠름하게 말할 뿐 내게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 가게는 고정 손님이 정해진 도시락과 주먹밥을 계속 사주니까 수량을 가늠하기가 쉽지. 감쪽같이 다 팔리니 손해는 적다. 엄마 대신에 조리실과 가게 앞에 서서 엄마 대신에 도시락을 만들어 판다. 아버지는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나와는 다르다. 내 꿈에 나오는 엄마는 추억 속의 모습들 뿐이다. 가게에 있으면 생각에 빠지고 만다. 커스터드 크림 냄새에 둘러싸인 엄마가 꿈꾸던 가게. 꾸민 채로 끝나버린 장소. 어쩌자고 그런 말을 해버렸을까? 어째서 어제까지의 나날이 내일도 계속될 거라 믿은 걸까? 왜 좀 더 착하게 굴지 못한 거지? 빙글빙글 끊임없이 생각을 반복하면서 나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움직일 수 없었다. 아빠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계속 그 상태였을 테지. 별표. 유령 손님이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택시 기사 손님은 말했다. 넌 잘못이 없어. 조금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 앞을 향해 살아가렴. 그렇게 딸아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엄마였구나. 그렇게 말하던가요? 네?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방금 나는 손님에게서 택시 기사 손님으로부터 경품을 받았다. 그것도 터무니없이 소중한 경품을. 내가 되돌리고 싶었던 것. 왜 그러세요? 택시 기사 손님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런 표정을 짓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말을 꺼내자마자 눈물이 줄줄 흘러넘쳤다. 멈출 수 없었다. 울지 마세요. 이를 어쩌지. 기뻐서 우는 거예요. 다 울고 나면 웃을게요. 맞다. 분명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을 만큼 후련한 기분으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다행이다. 택시 기사 손님은 안심한 모습이었다.
전 그저 그쪽이 웃어주기만 하면 돼요. 언젠가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었죠. 후회할 때가 없냐고. 그쪽을 웃게 해주지 못한다면 후회할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랬구나. 나는 깨달았다. 경품 상자는 텅 비었다. 하지만 나는 택시 기사 손님에게도 경품을 건네줄 수 있다. 아마도 앞으로 몇 분 뒤에 눈물이 그친 뒤 진심으로 웃었을 때 택시 기사 손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울고 나면 웃을게요. 그리고 이름을 물어볼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영향을 끼친 어떤 능력. 엄마에게 직접 묻진 못했지만 이젠 그것 또한 알 것 같다. 가타쿠리노하 씨에게서 이어받은 게 아닌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어쩌면 엄마는 내게 그게 무엇인지도 알려주기 위해 와줬던 걸까. 별표. 자신감을 가지렴. 그게 내 능력이란다. 끝.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